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자 2,000명 지금 달성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먼저 남깁니다. 일단 구독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시더라도 영상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또 댓글로 내가 수익 얼마 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 제가 또 답 뿌듯하니까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작한 지 사실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채널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원래 처음 목표가 1년 동안 구독자가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목표를 빨리 달성했고 지금 한 달째 정도 되는 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됐었고 오늘 거의 두 달보다는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1월 7일에 시작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약간 지났지만 어쨌든 거의 두 달의 시간 동안 2000명이 됐다는 거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주식하는 거 외에도 분명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거에도 요즘에 크게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저는 역시나 기분이 좋고 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갖게 되니까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오늘 약간 뭐 좋은 사실 주제로는 말씀드리기는 뭐 힘들죠.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목을 적었죠. 예고된 하락장 대응 방법 4가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하락 예고에 대한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락이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인버스를 들어가야 되나?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정답인 방법은 없겠죠.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방법 안에서는 또 세세하게 나눌 수 있고 이 방법들을 뭐 섞어서 쓸 수도 있겠죠. 뭐 보유하는 종목은 보유하고 나머지 현금은 뭐 인버스 공매도에 투자한다. 약간 요런 뭐 합성 방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딱 정확하게 이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요 방법을 뭐 섞어서 쓰는 거는 결국에는 뭐 내 계좌를 지키는 일, 내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하고 관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대부분 주식에 많이 투자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계실 텐데 아닌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요거를 보유를 하고 관망하는 게 괜찮은가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하락이 일단은 생각됩니다. 하락이 생각되지만 그 하락 지점에서 지금 매도하고 다시 올라올 때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탄력적인 매매를 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내가 매매하려다 보면 약간 말리는 경우도 있다. 내가 과거 경험상 매수 매도 해보면서 말리는 경험이 많았으니까 어, 그냥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어차피 주식은 우상향이야. 주식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오를 거야. 특히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 차트를 보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22년에는 정말 이렇게 무섭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 주식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일단 저점은 한번 잡아냈고 저는 지금이 사실 요 구간이 지금 저는 결국에는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이지만 바닥권 중에서도 지금 바닥권에 지금 상단이 있고 바닥권에 하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 하단으로 갈 때는 사실 매도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정해진 하락이 있는데 근데 약간
그 보유하고 관망하시는 분의 생각은 이게 언제까지 빠지다가 반등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반등하는 시점에 탄력적으로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때까지 과거에 내가 매매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상향 할 거다. 보시면 우상향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게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봉 차트인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어, 파동이 있죠. 파동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제 코로나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팬데믹 이후로 급등, 그리고 지금은 하락이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요 구간에 있는데 지금 추세선상 봤을 때도 지금이 분명히 저는 월봉상 봐도 거의 바닥권 라인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추세선을 대충 이렇게 그어봐도 그 지금 바닥권 라인에 저는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어, 더 올라갈 여력이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을 한번 찍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잠시만요. 여기 있죠. 보유 관망하면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니까 나는 그냥 갖고 있겠어. 지금 이런 사태 뭐 미국이 뭐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지고 약간 리먼 사태 진짜 올까?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분명히 지금 미국 시장에 저희가 연관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안 좋은 점은 지금 금융권이 약간은 위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 쪽이 약간 혹시나 줄 도산하면 이거 다 경제 무너진다. 리먼 사태 다시 온다. 이렇게 지금 꽤나 위기를 감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아니야 지금 이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는 금리 상승을 멈추고 약간 이제 50bp 올릴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에는 25bp 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CPI에 대해서 또 바이든이 얘기를 했다던데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바이든이 CPI 이번에 좋게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보들이 꽤나 많이 상충돼 있고,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나온 거는 SVB 파산이 맞는데 CPI도 분명히 뭐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거짓 정보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지금 많이 교차하고 있는 어지러운 시장인데, 어쨌든 요 1번을 선택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매도해야지, 조금 이제 반등 올 때 매수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조금 매크로적인 관점이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주식은 우상향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우상향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은 관점입니다. 근데 요때 저는 중요한 게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상향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사실 우상향은 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약간 제가 뭐 이 종목 자체에 뭐 악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국전력 이런 종목을 보시면 지금 추세가 많이 꺾여 있고, 이전에도 지금 상승할 때도 월봉을 보면 월봉상 일단 한번 강하게 상승했던 때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바닥권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급등했을 때도 지금 월봉상 보면 요만큼 거의 뭐 상승을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 가져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살짝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을 더 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지, 결국 주식은 우상향이니까 내 주식도 올라갈 거야,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한국전력에 제가 나쁜 감정은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전에 리뷰를 하면서 이런 거를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저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좀 성장주라고 최근에 평가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특히 2차 전지 쪽이 그런 섹터가 많은데 지금 충분히 올랐는데 지금 2차 전지 사는 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2차 전지가 지금이 고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 어, 확보한 수주와 지금 성장성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전기차가 온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성장할 거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많습니다. 저도 근데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특히 배터리 아저씨,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열심히 그걸 홍보하고 있죠. 그 종목들 중 총 이렇게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했던 종목 8개 있습니다. LG엔솔, SK이노베이션, 일봉상 봤을 때 LG엔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G화학,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렇게 8개 종목을 차라리 넣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너무 저점이다. 이게 저점일 거니까 나는 매수해야지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로서 저도 분명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 분명히 좋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면 뭐 전기를 많이 쓸 거야. 단순히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벌써 2차 전지랑 같이 따라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음, 그렇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어쨌든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장투에 돌입해야 된다. 떨어지더라도 보유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위기가 닥쳤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SVB 파산 악재, 그리고 CPI가 잘 나오고 이제 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50bp에서 25p가 지금 강해지는 상태에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이제 동결까지 할 수 있다. 약간 요런 좋은 뭐 호재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교차하는 시점인데, 하지만 나는 위기를 그래도 관리하겠어.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내가 가진 종목 전량 매도한다. 전량 매도 후에 사실 그 다음에 저점으로 분할 매수하겠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 주가가 저도 역시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코로나 때처럼 막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것도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요거는 지수 차트를 볼게요. 전 개인 차트보다는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에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구간이 저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빠지는 사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지금 여기가 요 구간, 지금 저희가 박스를 형성하는 이 구간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박스권에 지금 상단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은 결국에는 하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약간 높다. 약간 요렇게 지금 생각하는 관점에서, 지금 사실 그렇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하고 이 저점이 올 때 나는 한번 잡아보겠어.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대응하겠어.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봉을 보면 한번 코스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로 말씀드리면 지금 61선에 지금 딱 걸려있죠. 의미 있는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낸 겁니다. 코스피도. 근데 내일 지금 미국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갭 하락을 할 거예요. 갭 하락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갭 하락을 만약에 여기 121선이 대충 2360포인트다. 236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이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 갭 하락은 사실 이걸 깰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하게 하락한 후에 상승하면서 보완 마무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61선까지 터치해주면서 마무리해주는 분명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여기서 약간 버티는 척 하다가 갭 하락 후에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결국에는 정말 저는 요 바닥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200포인트까지 2200포인트까지 결국에는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요런 마지막 121선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에 약간 요런 흐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갭 하락 후에 나는 하락할 것 같으니까 매도를 강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캔들이 121선을 강하게 깨면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쭉쭉 내려갈 거니까 이때 한번
저점 매수를 시도하면서 올라갈 거다. 제가 어쨌든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 아마 종목들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사실 뭐 지금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대부분 개인 종목들은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을 거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은데 지금 K파 하락을 어디까지 할지 일단 생각해 보면 일단 241선, 제일 유력한 게 241선 부근인데 782포인트, 지금 788포인트인데 782포인트까지 K파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한다. 요때 다시 한번 241선 지지를 받고 거의 마지막이 21선 부근에서 끝냈었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서 끝낸다. 그러니까 요런 좋은 시나리오가 일단 베스트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241선을 코스피와 같은 개념으로서 코스피에서는 121선이었지만 지금은 241선이 당장 위에 있고, 지금 워낙 상승 추세가 좋았던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241선을 개파락한 후에 지지받지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코스닥도 어쩔 수 없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241선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면 저점 매수 타이밍은 746포인트 되는 요 지점입니다. 왜냐면 61선이 결국에는 올라오면서 한 번 더 강하게 지지를 받아줄 거고, 이전에 있었던 요 고점 라인 있죠. 요 고점 라인에서 꽤나 견고하게 지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 타이밍은 746포인트가 되는 요때 자기가 생각하는 종목에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혹시 요걸 깬다 그러면 또 한번 나는 분할 저점 매수를 하겠죠. 분할 저점 매수해서 할 타이밍은 725포인트다. 요 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남아 있을 거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까지 혹시나 깬다. 요까지 깬다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 바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668포인트 정도 되는 요 박스권의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에 저점 분할 매수를 할 타이밍이 언젠지는 자기의 판단이겠죠. 자기의 판단인데 일단 나는 약조정 후 금방 올라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은 241선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되고 738포인트가 이제 241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61선과 요 전고점 위치가 몰려있는 이 구간이 746포인트,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이 121선 725포인트, 정말 박스권의 바닥 668포인트니까 선택적으로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저점이 최대한 왔을 때 잡는 게 좋을 거고, 대신에 요런 저점을 찾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못 잡고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사실 당연한 원리죠. 당연히 모든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주식은 결국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베팅할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버스 공매도. 요거죠. 결국에는 저희 주식이 하방으로 간다는 거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하방으로 간다. 근데 요런 내용을 사실 뭐 주식 채널에서 다루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왜냐면 인버스 공매도 결국에는 전략이긴 하나 대부분의 사람이 현물 주식을 가지고 있죠.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에손 요런 종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그게 떨어질 거다, 이제 종목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런 전략을 짜주면 사실 뭐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뭐 좋든 싫든 수익을 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공매도 부분은 이거 아마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저는 아직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는 안 할 거고 할 생각이 또 없습니다. 공매도는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럼 하락할 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머지 현금이 있다면 인버스에도 한번 투자해 볼 만 하겠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 말고 이 전략 매도 해놓은 상태에서 저점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전략 매도하고 대부분 인버스로 약간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스가 어떤 게 있냐 한번 말씀드리면, 뭐
흔히 말해서 곧버스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곧버스라고. 근데 코덱스 인버스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게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결국에 상승한다는 건데, 지금 지수 하락이 어느 정도는 예견된 상태, 특히 미국 쪽에서 차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으니까 그게 예견된 상태인데, 보시면 한번 지금 저희 지수 차트와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죠. 요 코덱스 인버스를 하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수가 점점 떨어질수록,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점점 박스권의 바닥으로 갈수록 요 지수 요 ETF 코덱스 인버스는 점점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런 거에 한번 베팅하는 것도 저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미국 증시상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상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뭐 적은 비중이라도 매수해 놓으면 분명히 한 번은 아니죠. 한동안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저희 주식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결국에는 한번 지수가 우상향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급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버스는 급락이 나오는데 그 급락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혹시나 늦게 또 계속 하락하는 것 같으니까 늦게 따라잡은 사람은 이제 손해를 계속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손절을 못하면 정말 답이 없는 게 인버스입니다. 답이 없는 게 인버스고,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 대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대세 상승. 왜냐하면 22년에 저희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현물이 전부 다 안 좋았으니까 인버스는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번 바닥을 저는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박스권의 상단이냐 하단이냐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 이거를 월봉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월봉 전체가 주식시장이 우상향을 했듯이 인버스는 결국에는 우하향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하향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이 우하향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버스에 접근하되 분명히 한번 지수적으로 강하게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는 한번 인버스를 보유하신 분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인버스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덱스 인버스나 사실 곧버스나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곧버스는 약간 저는 그래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인버스는 뭐 1대1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고, 곧버스는 이제 지수가 1 빠지면 곧버스는 2배로 올라요. 2배로 오르고, 대신에 지수가 1이 오르면 곧버스가 2배로 빠져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인버스의 2배 가격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곧버스는 근데 저는 조금 강한 수익을 줄 수도 있죠.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관점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되니까. 근데 그냥 인버스까지만 하는 게 그래도 저는 약간 안전하게 이렇게 매매하고 좀 멘탈이 덜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뭐 내가 약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난 하락장을 정말 강하게 예상한다, 확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역시나 뭐 곧버스 하는 게 더 수익률은 클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결국에는 역시나 개인의 선택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인버스 들어갈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스도 사실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 관점에서는 241선 갭 하락 후에 강하게 밀리는 흐름 나올 때, 요때 들어가는 게 저는 인버스도 안전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다음 거래일에 바로 갭 하락한 후에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무조건 하락할 거야 생각하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 인버스는 마이너스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들어가려면 저는 사실 적어도 241선이 깨지는, 캔들로서 깨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그래도 인버스 접근 방식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요 전략도 분명히 주식을 하방에 베팅하는 게 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저희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뭐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나 뭐 똑같은 흐름이니까 이렇게 뭐 인버스를 한다고 해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테마주 단기 매매죠. 테마주 단기 매매. 요것도
사실 위험 순으로 따지면 사실 테마주 단기 매매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이 인버스 공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전한 방법은 이제 2번 전량 매도 저점 분할 매수고 1번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뭐 따로 반응하지 않겠다. 요 반응하지 않는 게 결코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네 번째 테마주 단기 매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장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테마주의 사람들이 수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선이 몰리게 돼요. 그거를 결국에는 특정 세력들이 이용해서 주가를 많이 띄우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특히 테마주가 많이 빛나고 모든 종목이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제가 꼭 상승 종목을 찾아보면 한 20개 종목은 10% 이상씩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테마주다. 대형주 아닌 뭐 삼성전자, LG엔솔 이런 무거운 주식이 아닌 가볍게 비교적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테마주인데 최근에 제가 설명드린 영상 중에 양자암호 테마주 그냥 정부가 밀어주는 테마주라는 게 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테마가 제가 보기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섹터고 분명 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위험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눌리는 시점에서 들어갔을 때는 세력이 아직 단기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예시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로 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을 절대 제가 뭐 사라 매수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양자 암호 일단 살아있는 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 스마트 팩토리도 분명히 한번 봐주시는 게 좋다는 게 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시만요. 월봉이죠. 일봉 차트상 말씀드리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KCS 이렇게 조정 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앞에 들어온 거래량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쁘게도 전거래일 마지막 거래일 둘 다 상한가로 올려줬습니다. 상한가로 올려줬는데 지금 역시나 위에 윗꼬리가 없죠. 그러니까 올릴 때 결국에는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격을 크게 올렸는데 거래량도 많이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렸을 때 탈출 시간이 분명히 올린 세력들 주체들에게는 필요한데 그 수익 실현 구간을 아직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올려서 가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강하게 띄우겠죠. 강하게 띄웠을 때 그 띄우기 직전에 한번 내가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할 때 그때 크게 너무 매수하려고 크게 이득 보려고 계속 보유하면서 기다리면 사실은 더 손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 한 5% 정도를 목표로 잡고 5% 정도 내가 수익률을 봤다. 이럴 때는 한번 가볍게 매도해 주는 것도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단타적인 관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분 한해서 약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내가 매매를 순간순간 분봉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꺾일 때 욕심 없이 내가 조금 올랐던 가격이 더 위쪽에 있더라도 욕심 없이 손절을 해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 다음 거래일에도 종가에서 시작 안 하고 혹시 갭을 크게 띄워서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갭 많이 띄운 종목은 매수하지 말라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급등 후 조정 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종목들 봐서 뭐 피코그램 더존 비즈온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더존 비즈온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세력이 거의 수익 실현한 구간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세력의 거래량을 이제 털어낼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근데 마지막 거래일은 음봉이 한번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들어왔을 때 세력의 거래량을 요 음봉 하나로는 소화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특정 시점에서는 다시 다음 거래일 또 조정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다음 거래일 또 바로 올라갈지 아마 요 두 가지 그림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요 아래 가격에서 마지막 종가 가격에 잡던가 아니면 좀 더 나는 더 밑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 잡으면 되고, 하지만 약간 바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선택의 영역이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요런 테마주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예를 들었던 종목과 더 좀 비즈온,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한번 급등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위치에 있는 종목이지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락장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약간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분명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쭉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결국에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부분이 안전한 방법이고 어떤 부분이 조금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개인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지수 차트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요거 차트만 한번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앞에서 드렸듯이 60일선입니다. 요 파란선 60일선인데 지금 겨우 간당간당 지지를 받았고, 아마 개파락 할 때 이제 121선 요 아랫부분에서 약간 근처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지 깬다면 역시나 요 바닥권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위치. 코스닥 마찬가지 241선 지금 21선에 거의 걸려 있는데 241선 깨면 다시 한번 급락 나오면서 여기 아래에 있는 61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꽤 다 깨졌죠. 이게 지수와 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코스피라고 봐도 될 정도로 비슷한 차트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겨우 마지막 마지노선 120선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갭 하락 시작하고 다시 하락 그림 나오면 진짜 지금 또 5만원대지만 55,000원, 그리고 그 아래로는 5만원까지 볼 수 있는 급락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위치라는 것. 지금 갭 하락하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다시 회복하면서 121선에 마무리해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일 거다 얘기합니다. LG엔솔 역시 아직 2차전지의 추세가 꽤나 강했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저는 생각하고, 21선도 마지막 거래일 거의 근접하게 21선까지 뺐지만 반등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일단 상승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 2차전지 쪽은 역시나 강했던 만큼 조금 덜 빠지면서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 미국 주식이 지금 제가 최악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주식은 지금 여기 세 지수 모두 다 나스닥, S&P 500, 다우 모두 이평선 저항을 다 깨고 지금 내려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안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과 저희는 꽤 많이 연관을 지어 봐야 되고, 분명히 나스닥도 여기 저점까지 보러 갈 가능성이 있고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 걸릴 위치가 있긴 한데 지금 거의 다 왔고, 이 아래 지지를 깨면 결국에 이 아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다우도 마찬가지. 다우도 이 부분이 지금 241선과 함께 강하게 지지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빠졌다면 역시나 요 아랫바닥 그 전에 살짝 이런 부분에서 약간 멈출 수는 있지만 지금 이평선, 그러니까 심리선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심리선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증시는 지금 봤을 때 강하게 하락 나올 가능성이 다시 반등 올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그 영향을 적게라도 저희 지수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 이전에 어제 요약을 다 해드렸는데 약간 합쳐서 보는 게 좀 더 가시적으로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 여기 241선 있었는데 지금 아래쪽 이렇게 파란색 작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지금 깨고 내려갔으니까 홍콩 마찬가지 미국과 같이 이제 위에서 밑에서 지지해줄 만한 이평선이 다 깨졌기 때문에 요 아래 지점을 다시 한번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머물렀던 구간에서 약간의 멈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꽤나 선행하면서 세계 증시를 약간 이끌었다는 전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지금 강하게 꺾여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계 증시 하락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유럽도 지금 21선 살짝 지금 타고 올라가다가 깨진 상태로
지금 마무리했는데 아직 유럽은 뭐 코스닥과 저는 코스닥이 더 좋긴 하지만 유럽도 일단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깨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된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 21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아직 상승권 안에는 완전히 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61선, 241선, 121선 혹시 깨지면서 내려가는 흐름 나오면 다시 한번 중국도 이런 바닥을 요런 여기 바닥을 한번 보러 갈 수 있다. 위험한 위치죠. 일본도 지금 일본이 사실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했고 21선과의 이격도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혹시 계속 급락 나오면서 이 이격이 꽤 있는 거리에서의 급락 나오면서 21선을 깨면서 떨어진다. 이러면 역시나 전체 세계 증시가 너무나도 강한 하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증시 위험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에서 자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 부분만 체크하면서 분명히 장단점이 많이 존재하는 방법이고 증시를 읽는 지금 위치도 꽤나 장점 단점 많습니다. CPI 금리는 장점, 지금 금융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SBB 은행이 무너지면서 모든 은행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리먼 사태에 대한 재림 약간 요런 안 좋은 것도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꽤나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세계 증시를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마무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번에도 좀 제가 설명을 많이 들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조금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때까지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꼭 좋은 대처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뭐 더 수익 낼 수 있는,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요런 걸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부터 한번 좀 집중해서 증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